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제주에서도 세월호 참사 기억식이 열려 10년 전 제주에 닿지 못했던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 2014년 4월 16일, 무사히 제주에 닿았다면 이제 28살이 됐을 단원고 학생들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고 세월호 함께 침몰한 수많은 진실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제주기억관에서 열린 제주기억식. 당시 단원고 희생자들과 같은 나이인 18살 청소년도 함께 추모에 나섰습니다. 10년이니까 이제는 그만하자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10번째 봄을 맞이하는 오늘, 과연 우리가 원했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사 10년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도내 서점과 음식점 등 5곳에 마련됐습니다. 한 번만 더 기억해보고 아직도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혹은 우리 한국에 이런 세월호 이후에도 되게 참사가 많이 있었다. 이런 거를 한 번만 더 떠올려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도 참사 10주기를 맞아 함께 모여 추모제를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10년 전 세월호가 도착했을 제주에서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에도 선박 과적 운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적이나 과승으로 화물선 33척과 어선 22척 등 선박 55척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고박, 즉 화물을 지정된 곳에 고정시키지 않아 적발된 위반 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을 대신해 도지사에게 현안을 따져 묻는 도정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첫 도정 질문에서는 한라산 케이블카 도입과 환경보전 분담금 추진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정 질문 첫날부터 집행부와 도의회가 격돌했습니다. 좀 들어주시고 그다음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얘기합니까? 저에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강하게 부딪힌 문제는 바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교통약자를 위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도지사님이 UM에 너무 꽂혀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한쪽으로 가지 말고 나는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시망공 교통 육성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350만 명이라고 예정했을 때 7%를 대입하면 저는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유해인 관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 제도도 쟁점이 됐습니다. 관광객이 제주 왔을 때 이런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구나. 그래서 환경보전 분담금을 이제는 필요할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향을 안 미치는 상황에서 환경보전 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당분간 올해까지는 이러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원탁회의 추진 등에 대해서도 오 지사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래 거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즉각적으로 의회와의 상설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님들과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사는 또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노선 폐쇄와 버스 감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때 제주에서 수출 효자 상품이던 백합 재배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종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운송난까지 겹쳐 사실상 지역 화훼 산업의 붕괴까지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백합 농장. 푸르름은 온데간데 없고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매년 백합의 알뿌리인 구근을 심어야 하지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백합 품종이 네덜란드에서 주로 수입되는데 이상 기온 등으로 가격이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비싼 가격도 문제지만 수입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농가들은 사실상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도 지금 밀감을 이쪽 밭에 심어놨어요. 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 보면 지금 키 몇 정도 갖다 놨는데 안 되면 돌아가야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어렵게 백합을 키워도 팔기가 어렵습니다. 백합은 주로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항 항공 화물길이 끊겼습니다. 직항 화물선도 사라져 기존에 5일 정도 걸리던 운송기간이 부산을 거쳐가면 4배 늘어난 20일이 걸립니다. 상품성은 떨어지고 운송비는 올라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구근값만 주고도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려고 지금 업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지에 있는 백합보다 물류비가 배로 들어가가지고 상당한 지금 제주도에 있는 화훼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백합은 도내 화훼 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2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제주 백합은 수출 효자 종목이었는데요. 하지만 구근 확보가 어렵고 유류비에 물류비까지 오르면서 제주 백합 농가 수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실제 2013년 63곳이던 도내 백합 재배 농가는 지난해 39농가로 38% 감소했고 수출액은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제주 수출 품목 5위 안에 들며 연간 100억 원 넘는 수출을 기록하기도 했던 제주 백합. 하지만 생산비 상승과 운송난에 농가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해안 단구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강릉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이 정동항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가파른 계단 때문에 힘들었던 구간 대신 계단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구간으로 대체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조성된 강릉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은 해안 단구의 절경과 드넓은 바다를 볼 수 있어 강릉의 대표 관광 코스로 급부상했습니다. 230만 년의 지각 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안 단구길로 천연기념물 제437호로도 지정됐습니다. 투구바위, 부채바위, 거북바위 등 천혜의 자연 경관 사이로 하늘길과 전망타워 등이 있어 인간과 자연의 합일마저 느껴집니다. 연 평균 20만 명이 다녀갔고 방탄소년단 멤버도 이곳을 찾아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인근 리조트 주차장으로 이어진 가파른 계단길은 성인들조차 오르기 힘든 난코스였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바다 부채길이 절벽을 따라 더욱 곱고 길게 뻗었습니다. 기존 코스에서 640m를 확장해 정동항까지 이어지며 숨통이 트일 정도로 전체 코스가 3.01km로 늘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걷는 길이 너무 시원하고 공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숨가쁘게 이어지던 기존 일부 구간은 이제 계단 하나 없어 휠체어 이용자도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증설한 640m 구간은 계단이 없어서 어르신들, 장애인들,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아주 쉽게 건설되었습니다.
또 인근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횟집단지 정동진역과도 직접 연결돼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심곡 매표소는 그대로 운영되고 기존 리조트 주차장에 마련된 정동 매표소는 정동항으로 이전되며 주차장은 모두 9곳에 마련돼 더욱 편하게 바다 부채길을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시 연동은 1세제곱미터당 155 마이크로그램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북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출근길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서해안 지역은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김포를 비롯한 내륙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인해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졌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7도가량 낮습니다. 현재 북부와 서부 지역 12도, 동부 지역 9도, 성판악 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9도, 남부와 동부 지역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따뜻하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비양도 16도, 마라도와 가파도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추자도 항로에 신규 여객선 취항이 추진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따르면 제주와 하추자, 완도를 잇는 정기 여객 운송 사업자 3차 공모에 2개 사업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 2차 공모에서는 응모한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이달 안에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사업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많은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이 회복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 제주와 중국 대도시 직항 노선은 주 126회 운항하고 대형 크루즈 7척도 제주에 기항할 예정입니다. 일부 복합 리조트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예약률은 85%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업계에서는 3월부터 재개된 중국인 단체 관광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탈락했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2024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 건양대와 경남대, 경북대 등 33개교를 선정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지방대 30곳을 선정해 한 곳당 5년 동안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대는 자유전공학부와 글로벌 자율전공 신설 계획 등을 제출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제주시 화북일동 공업단지의 자동차 부품 창고 화재 피해액이 동산 17억 원과 부동산 6억 원 등 약 24억 원으로 추정 집계됐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의 한 자동차 부품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5개 동 가운데 4개 동과 부품 등을 모두 태웠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단속을 피하며 영업해왔는데 경찰은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